자, 우리 이제 원래는 이제 교재상으로 보면은 시험 문제는 손해보험이 먼저 나오고요. 18번부터 32번까지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앞에 나오는 1편, 2편의 문제입니다. 보험 이론 및 윤리, 그 다음에 보험 법규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 편에서는 실은 한 8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1편, 2편의 문제들은 좀 문제를 자주 보시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내용을 읽으시면서 기본적으로 말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하시고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좀 그런 포인트들 중심으로만 여러분들 그렇구나 정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좀 어떤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모집과 관련해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틀린 거니까 우리가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 설계사나 중개사로 등록된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보험 대리점의 특성상 우리가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손보나 생보 상품들을 다 팔 수 있는데 특별히 설계사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설계사로 보험회사의 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보험 중개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대리점까지 경업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로 등록된 자는 우리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업소에서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행이 종료된 사람, 형이 종료된 사람, 벌금형을 받았는데 형이 종료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무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도 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형이 집행이 종료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일반인하고 똑같으니까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권이 돼야 돼요. 복권이 된 사람은 우리가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고요.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에 여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중요한 숫자인데요. 유용한 후에는 3년이 경과돼야 돼요. 이게 왜냐면 다른 보험금을 유용하는 것은 되게 악질적인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아닌 좀 긴 기간 동안 그런 부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설계사가 등록될 수 있다. 그래서 3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우리가 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은 반드시 종료된 사람이 기간에 관계없이 종료되면 우리가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거 이렇게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20번 문제입니다. 우리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거, 대리점 등록과 관련해서, 대리점 관련돼 가서는 우리가 다 등록 가능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객, 자동, 운송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고요. 수입차 판매업자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업자는 등록할 수 없고, 국가기관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도 등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여기서는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운송사업자, 차량 제조업자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파는 중고차업자라든지 아니면 수입차업자는 대리점, 여러분들 중고차 매상 갔을 때 우리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대리점 영업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수입차 판매업자, 중고차업자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업자, 당연히 여러분들 다단계 판매업자인데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퇴직자, 국가기관의 퇴직자니까 그 사람들도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국가기관의 어떤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험 판매 프로세스의 어느 단계를 설명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단계, 접근하는 단계,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가입 권유를 하는 단계,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가 이렇게 있죠. 여러 단계가 있는데 고객과의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 우리가 고객과의 첫 만남, 접근. 그죠? 우리가 접근해서 첫 만남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가가야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접근, 첫 만남. 그렇기 때문에 접근 단계입니다. 자, 여기는 이런 것처럼 접근 단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가입 권유 단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 고객 발굴 단계를 물어볼 수 있고, 정보 수집 단계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이거는 가망 고객 발굴 단계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2번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동질의 위험에 다수의 경제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가스 배상이라든지 여러분들 배상 책임 보험들 드는 거 있잖아요. 말하면 부탄가스 같은 거 만약에 사셨는데 배상 책임 보험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죠? 피해자.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상 책임 보험을 만든 거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용어로 우리가 보험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보험 계약자를 위한 그런 거죠.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한 거지 보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업법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거? 예, 약자를 위한 거다. 같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게 몰랐던 내용도 맞출 수 있다. 자, 우리 23번 문제입니다. 분류상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분류.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보험 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액. 내가 최대한 이제 지금 물건의 요 값어치, 시가가 얼마냐.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예를 시가가 100만 원인데 보험 가입 금액은 우리가 100만 원보다 적게도 가입할 수 있고요. 나는 그거 이제 너무 오래된 차니까 한 50만 원만 받을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나는 그냥 그 이상으로 가입을 하는데 실은 이상으로 가입한다 그래서 이상의 보험 가입 금액을 다 보상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손의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실손만 보상해요.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실손, 내가 실제 손해본 만큼만 보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액하고 같은 경우를 우리가 완전 보험이라고 하지 않고 전부 보험이라고 하고 있고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 보험인 경우에는 우리가 가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큰 겁니다. 그래서 비례 보상 원칙에 따라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실손 보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입 금액이 크니까요. 그 다음에 가입 금액에 따라 분류된 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보험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분류된 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많이 드셔도 여러분들이 보험 가액 이상으로 가입하는 경우로 우리가 초과보험인데 초과보험에 대해서는 실손 보상하고 중복보험, 여러분들이 여러 개 보험을 가입했지만 그런 보험 가액보다 크거나 또는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례해서 보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사기 특별법상 우리가 정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사건만 지급한 게 과태료 기준은 얼마의 과태료 기준을 낸다. 보통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모르시면 1,000만 원을 찍으시면 됩니다. 1,000만 원. 보통 우리가 과태료 기준, 제재금 기준, 보통 우리가 제재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거는 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보험협회에서 보험회사 상호 간의 어떤 협정에 의해서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할 때는 우리가 제재금을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과태료나 제재금 같은 경우는 통상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제재금 같은 경우는 주로 100만 원 이하가 정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과태료 기준 나오고 그러면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중과실 사유에 해당하는 거 8대 중과실이라는 게 뭡니까? 중앙선을 침범하는 거,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하는 거, 철길 건널목 통과, 이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죠? 주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우리가 처리특례법을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차 위반이 답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면허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8대 중과실에 해당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요 20km를 대신해서 10km 초과 이런 것도 자주 나오니까 10km 초과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km per hour, 시간당 20km를 초과하는 그런 속도를 위반했을 때는 중과실에 해당한다. 그래서 않는 것은 주차 위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보험약 간의 교부 및 설명 의미에 대한 것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험회사는 우리가 그 체결 시에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고요. 중요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요. 보험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 자, 우리가 보험료를 받고 우리가 승낙하기 전에라도 특별하게 보험회사가 거절할 이유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고요. 보험회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험 계약은 그 낙선 계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청약하고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증권을 교부하고 이 부분은 관계가 없다. 그런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멸시효는 통상적으로 2년이 있고 3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2년짜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가 강자는 2년, 보험회사에 관련된 건 2년,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약자는 계약자에 관련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2년짜리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2년이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안 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청구하는 거.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내달라. 계약자에게 그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보험료를 청구하는 보험금이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게 보험금이고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것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근데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만 2년이고요. 나머지는 다 3년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3년이 맞는 거고 뭐 1년, 여기 2년, 여기도 보험료 청구권이 2년, 이건 다 3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거, 보험회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문제에 보면 읽다 보면 정답이 모든 게 다 맞는 지문으로 보입니다. 자, 보험회사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를 허가하는 게 아니라 보험 사업의 허가예요.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지점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로 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보험회사의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지점이 보험회사로 본다. 이렇게 보니까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자본금 100억으로 영위할 수 있는 보험종. 우리가 자본금 최소 영업 이제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10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화재보험, 간병보험, 책임보험, 그 다음에 우리가 상해보험. 예, 여러분들 앞자만 따서 화책상간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화재 책임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100억 원이고 해상보험은 150억 원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250억 원, 300억 원 이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 통상적으로 자본금 100억 원으로 영위할 수 있는 보험 종목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문제는 대개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부분을 골라내실 수 있으니까 100억에 대한 문제들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은 100억 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영수제도와 관련해서 맞게 설명한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험료 계약 기간,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가입하기 전에, 그죠? 계약하기 전에 내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해외에서 송금되는 보험료의 수납은 국내, 해외에서 송금되니까 해외 판례를 따르겠죠. 해외 관례를 따라야 되고, 보험료로 받은 은행도움,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은 만기가 도래하면 부도처럼 되는 게 아니라 만기 도래한 후에 1개월 지나고 나서 우리가 부도 처리됩니다. 선일자 수표는 취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나오면 틀려도 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만기가 도래돼, 은행 도움이라고,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기가 도래하면 부도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만기 도래 후 1개월이 경과돼야 자동 처리가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31번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하는 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 문제 속에 다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틀린 문제, 맞는 문제 고르는 게 쉬우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하는 거, 자,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금액 약속하면 당연히 이건 뭡니까?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거죠. 우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할인을 적용한다, 또는 정한 근거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또는 우리가 특별이익 제공해서 납입보험료와 10%와 3만 원 중에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상으로 특별이익 제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당연히 기초서류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험 금액을. 그런 금액을 약속하는 것은 당연히 특별이익 제공이 되는 거죠. 해당되는 거니까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자, 우리 3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 지문을 읽어보시면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지행위 아니면은 해당행위 이런 부분들은 내용상의 정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보험회사에 대해서 계약의 중요사항을 우리가 알리는 거. 그죠? 당연히 우리가 모집인이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2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감독으로부터 대리점 검사를 위탁받은 기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어렵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뭐 위탁받았다 이러면 정답이 뭐겠습니까? 예, 협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았다 그래도 협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때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도 협회, 금융감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도 통상적으로는 협회. 그래서 기억하시면 협회가 우리가 금융감독으로부터 보험대리점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1편, 2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